반갑습니다. 김하백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8일 목요일에 정례회의를 열었었는데요. 여기서 기존의 연 1.75%인 기준금리를 1.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말인데요. 이번에 한국은행이 내린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실제로 지난 2016년 6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에 대략 3년 만에 기준금리를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 30일에는 기준금리 인상 정책을 펼쳐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 여파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라는 악재까지 불거지면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갑작스런 깜짝 인하라는 평가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조금 빨리 진행됐다는 생각입니다. 시장의 예상은 7월에는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고 8월 이후에나 가서야 금리가 인하되지 않겠냐는 예상이었지만 금리 인하는 시장의 생각보다는 빨리 인하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한국은행이 결정한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시청자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저희 방송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달러 베팅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라는 썸네일에 6월 12일자 방송분이었는데요. 거기서 언급한 내용이 지난 5월 31일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의 1.7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런데 거기 회의 자리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소수 의견이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선을 그었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의사를 내비쳤던 거죠. 그런데 요 내용을 소개할 당시에 제가 강조드린 내용이 있었는데요.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는 아마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강조드린 내용은 이런 건데요. 5월 31일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론이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금리 동결이라는 그 결론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회의의 결론이 어찌됐든 간에 한국은행 총재가 당시에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을 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회의 과정에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소수 의견이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소수 의견이 우리에게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신호를 이미 던져주고 있다고 그걸 캐치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당시에 시장에서 주고 있던 이 신호를 캐치할 수 있었다면 물론 금리 인하의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었겠지만 적어도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인하 자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거란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번 18일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세계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도 강력하게 예상되는 만큼 불확실한 경제 상황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얘기할 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던데요.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그 금리 인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금리 인하의 의미가 금융시장에서 타인의 돈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식의 그런 사전적 의미는 지금은 무의미한 쓸데없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실 내용은 딱 한 가지인데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의미는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정말 안 좋고 손을 대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쭉 가게 된다면 앞으로의 경제 역시 정말 좋지 않을 거라는 걸 한국은행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이꼴 현재와 미래의 경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의 안 좋은 경기를 향후에는 좀 개선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라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당장 경기가 좋아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좋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요. 한 번의 금리 인하가 효과가 없다면 시차를 두고 2번, 3번 계속해서 그렇게 시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건데요. 금리 인상의 의미는 지금 경기가 너무 좋고 향후에도 이렇게 쭉 좋아질 것 같으니까 경기가 과열 상태에 빠지기 전에 미리 금리 인상이라는 진정제를 한 방 놓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의 양과 속도를 좀 줄여서 경기를 진정시키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내려놓고 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현재 한국 경제가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니다, 현재의 한국 경제는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상반된 주장도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5월 3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은 양쪽 주장 중에 어느 주장이 맞는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은행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다고 얘기한 이유는 당시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으니까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다고 얘기한 건데요. 만약에 당시에 한국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주장에 한국은행이 동의를 했다면 이미 금리 인하 조치를 결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7월 18일에는 달랐는데요.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금리 인하 결정을 함으로써 지금의 한국 경제가 힘들다는 쪽의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어려운 경제 현실에 놓여 있는 게 맞다는 의견에 한국은행이 손을 들어주게 된 겁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는 확산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자리 문제, 자영업 문제, 건설 투자, 제조 설비 감소할 것 없이 어느 하나 자랑할 게 없는 경제 현실이 됐습니다.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수출도 부진한 상황을 달리고 있어서 특히나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리스크가 많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를 놓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얘기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투자자의 입장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는 바람직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미국보다 한 발 빠른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더욱 바람직했다는 생각인데요. 지금 죽어가는 한국 경제 상황에서 그래도 나름 시장에 돈을 좀 풀어서 잡아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를 놓고 몇 가지 기사를 살펴보니까 정말 위험해 보이는 기사가 눈에 보이던데요.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 다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유망해 보인다는 식의 그런 업자용 광고성 기사와 전문가 멘트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한 내용 중에서 금리 인하가 의미하는 내용과 금리 인상이 의미하는 내용, 요 두 가지는 꼭 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김하백이었습니다.